그것도 한국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이런 큰 상을 받게 돼서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 혹시 이 재단과 우리 장로님과 이런 분들의 명예에 누가 되는 일이 되지는 않을까 걱정도 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니까 일평생 그 복민애국의 원칙과 협동노동의 정신을 견지해 오신 장로님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제 인생의 어떤 새로운 사표로 삼게 됐다는 점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주위에 많은 협동조합들이 있습니다. 관심을 가지시고 조합원으로 참여하시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오래된 공동체를 복원하는 길이면서 동시에 한국 사회가 겪고 있는 4가지 위기, 이것을 극복하는 것이면서 또한 보다 따뜻한 경제, 따뜻한 시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라고 생각하시고, 주변에 있는 협동조합들, 특히 울망졸망하게 막 지지궁상을 떨고 있는 새로 생긴 협동조합들에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참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네, 32회 일가상 사회공익부문 수상자입니다. 김성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회원님들과 좀 짧은 시간이지만 협동조합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30년 정도 협동조합 운동을 하고 있고, 저 스스로 자칭 타칭 협동조합주의자입니다. 오늘 이제 같이 나눠보고 싶은 주제는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습니다. 전 세계에도 많이 있죠. 많은 사람들이 이제 협동조합을 통해서 뭔가 경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한테 실용적으로 물론 도움이 되는 것도 있지만 그거보다 조금 더 폭넓게 생각해 봤을 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하는 이야기들을 하려고 합니다. 크게 한 3가지 정도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것은 호모 사피엔스 종들이 아주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어떤 공동체의 전통을 되살리는 그런 것이다. 공동체의 전통을 회복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 대해서 첫 번째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두 번째는 구체적으로 한국 사회에서 협동조합이 어떤 한국 사회가 겪고 있는 어떤 문제들, 어떤 위기들, 그런 것들에 이제 대응하고 있는가. 두 번째로 이제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마지막으로는 협동조합 운동은 앞으로 계속 진행될 것인데, 한국 사회에서 협동조합을 하는 사람들이 목표를 갖고 어떤 목표를 갖고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냐, 이런 한 3가지 정도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현생 인류, 이 호모 사피엔스들이 지구상에 생겨나기 시작한 것은 한 30만 년 정도 됐습니다. 근데 집단생활, 일종의 사회생활이라고 하는 걸 시작한 지는 4만 5천 년 정도가 됐는데요. 그 다음에 오늘날과 같은 문명이 형성된 거는 지금으로부터 10,000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10,000년 전에 농업 문명이 이제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한 300년 전에 산업 문명이라고 하는 게 시작이 됐는데, 첫 번째 말씀드릴 것은 4만 5천 년 전부터 문명이 형성된 10,000년 전, 3만 5천 년 기간 동안 호모 사피엔스들이 대체로 어떻게 지냈느냐 하는 문제. 3만 5천 년 동안 소위 시족 사회로 이제 지냈습니다. 200명에서 큰 시족 사회는 300명 정도까지 갔는데요. 그 정도의
호모사피엔스들이 모여서 같이 살았어요. 그런데 그때는 주로 경제 생활은 농사짓기 전이니까 수렵, 뭐 어로, 채취, 그러니까 사냥, 그다음에 물고기 잡고 그다음에 이제 뭐 이제 과일 열매들을 따서 생활을 했는데 모계 사회였습니다. 그러니까 200명이나 300명 정도 되는 그런 시족 사회에서 가장 센 사람이 누굴까요? 그 지배 구조가 어떻게 형성됐을까 하는 것입니다. 가장 센 사람은 가장 힘이 센 남자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남자보다 훨씬 센 사람은 뭐냐면 그 남자를 낳은 엄마. 그러니까 엄마를 중심으로 모계 사회가 형성이 돼서 3만 5천 년 정도 진행이 됐습니다. 결혼 제도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소가족이라고 하는 게 없었어요. 그냥 같이 살았고 그다음에 밤에 눈에 맞는 남녀들이 연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나왔는데 아버지는 누군지 몰라요. 아버지는 누군지 모르고 엄마는 확인이 되는 관계죠. 그러니까 엄마를 중심으로 한 모계사회가 형성되었다. 짐승을 잡고 물고기를 잡고 그 다음에 이제 과일과 열매를 따옵니다. 니께 내께 있었을까? 없었습니다. 그냥 같이 서로 나누면서 살았던 거죠. 이게 이제 엄마를 중심으로 니꺼 내꺼 없이 서로 도우면서 서로 싸울 일도 없었어요. 그러다가 농업 문명이라는 게 시작이 됐어요. 보통 우리가 이제 중고등학교 때 4대 문명이 이제 형성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제일 첫 번째 문명은 이제 수메르 문명입니다. 메소포타미아죠. 지금의 이란, 이라크 그 지역에서 형성된 문명부터 소위 이제 그때부터 농사를 짓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이제 네 거와 내 거, 너의 아이들과 나의 아이들, 우리 가족과 너의 가족, 그다음에 가부장들, 아빠를 중심으로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 그리고 그 농업 노동력이라고 하는 게 가족 단위로 형성됐습니다. 그리고 가장 힘센 남자가 이제 가장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된 거죠. 그 전에는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가장 셌어요. 목에 엄마를 중심으로 이렇게 오손도손 이렇게 살았던. 그게 3만 5천 년 동안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농업 문명이 시작된 것은 10,000년밖에 안 됐고 농사 짓고 살 때는 그래도 공동체가 덜 파괴되었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향약이나 두레 이런 농촌 공동체 전통이 뿌리 있게 남아 있다가 이게 이제 산업화가 되면서 산업 문명이 시작되면서 오늘날과 같은 이런 좀 각박한 사회가 됐습니다. 협동조합 운동은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의미가 그것입니다. 3만 5천 년 동안 니꺼 내꺼 없이 오손도손 공동체로 살았던 그 공동체의 전통을 복원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의미이죠 우리에게. 전 세계가 굉장히 이제 심각한 위기 단계로 이제 들어섰다고 생각합니다. 우리한테 위기예요. 뭐 기후 위기 같은 경우도 사람은 다 죽을지 모르지만 다른 생명들은 살아남겠죠. 우리한테 호모사피엔스 사피엔스들에게 위기가 닥쳤는데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가장 밑바닥에 있는 어떤 저력이랄까 그것이 그런 공동체의 전통을 복원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좀 이제 한국 사회 구체적인 우리 사회로 돌아와서 한국 사회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사회적 과제, 위기가 있습니다. 그 위기에 협동조합들이 같이 부딪혀 있습니다. 협동조합은 한국 사회 안에서, 이 사회 안에서 활동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위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그 위기에 대응을 해서 그것이 그 위기를 극복하는 데 협동조합이 도움이 됐다, 순기능을 했다, 이렇게 되면 아마 사람들이 협동조합을 존중하고 그다음에 협동조합이란 게 참 중요한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될 것이고, 그러니까 한국 사회가 현재 겪고 있는 위기는 크게 네 가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양극화의 위기입니다. 제가 이제 1992년부터 협동조합 운동을 시작을 했는데, 그때는 한국 사회가 양극화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0.5%의 아주 좀 세고 잘 사는 사람들과 나머지 한 95% 그냥 다 비슷한 사람들. 근데 이게 이제 농업 문명이 형성된 이후에 수천 년 동안 그래왔던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특별한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지금은 2대8 양극화를 지나서 지금 3대7 양극화가 정착되고 있습니다. 30%의 자산을 갖고 소득이 높은 사람과 70%의 자산도 별로 없고 소득이 낮은 사람들로 굉장히 각박해진 것입니다. 3대7. 이게 4대6으로 바뀌고 있어요. 이건 굉장히 위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위기는 기후위기입니다. 지구의 온도가 계속 높아지고 있죠. 산업문명의 결과인데, 그 결과 호모사피엔스들이 언제까지 살아남을 수 있을지, 아마 이 지구는 아직 50억 년 정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전에 아마 그 시기를 다 살아낼 수 있을까? 여튼 기후위기가 닥치고 있고, 이것 또한 제가 협동조합 일을 처음 시작했을 때는 없었던 문제입니다. 아주 특별한, 아주 특이한 몇몇 사람들이 이제 환경운동을 했었는데요. 근데 이것이 전 세계적인 위기가 됐습니다. 전 지구적인 위기가 되었죠. 이 문제에 부딪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고령화의 위기입니다. 인구가 줄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고령자 비율이 높아지고 그다음에 인구수는 줄어들게 됐습니다. 이거에 따라서 두 가지 큰 문제가 생겼는데, 고령자에 대한 복지 수요가 급격하게 늘었지만 이것을 대응할 수 있는 체제가 지금 안 갖춰져 있어요. 그래서 특히 저희 부모님들 세대, 30년대, 40년대에 태어난 분들이 이제 돌봄 수요를 갖고 있는 분들인데, 이분들을 존엄하게 모시는 것이 매우 어려워진 상태입니다.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또한 이제 청년들이 계속 부담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위기는 지방 소멸의 위기입니다. 지방의 중소도시들이 소멸되고 있습니다. 군 지역들이 소멸되고 있고, 이것 또한 90년대 초반에 없었던 일이에요. 지방의 대도시들의 인구도 급격히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서울 메트로폴리스 같은 게 되고 있어요. 이 네 가지 위기에 전 사회가 부딪히고 있고, 근데 이것은 한국에서만 부딪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전 지구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협동조합은 이 위기에 어떻게 이제 대응을 해야 됩니다.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것은 조합원들이 어떤 특정한 수요를 가지고 어떤 특정한 목마름이죠. 그 목마름을 해소하기 위해서 만든 기업이지만, 그 기업이 조합원들의 그 목마름을 해소하는 정도로 끝나서는 그냥 일반 기업과 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그 기업 활동을 통해서 이렇게 겪고 있는 네 가지 위기에 대해서 대응을 잘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다. 자, 마지막으로 협동조합이 한국에서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인데, 이 네 가지 위기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2012년 12월 1일부터 발효된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해서 한 2만 5천 개가량의 새로운 협동조합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협동조합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말이죠.
특히 첫 번째 양극화의 문제에 대응을 하고 있는데, 양극화의 문제에서 아까 3대7 양극화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협동조합들이 주로 활동하는 분야는 하위 50% 소득자들입니다. 하위 50% 소득자들이 주로 협동조합을 만들어요. 가장 성공적인 협동조합은 택시협동조합입니다. 지금 택시협동조합은 법인 택시 시장의 약 15%를 한 7, 8년 만에 장악을 했는데, 택시 기사들이 하위 소득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소득을 높이고 그 다음에 노동의 질을 개선하고 있고, 이것이 조만간 30에서 40%까지 시장 점유율을 높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양극화와 관련돼서 또 두 번째 지금 주목할 만한 협동조합은 돌봄 협동조합입니다. 요양보호사 선생님, 이분들도 소득이 낮은 분들인데요. 이분들이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수수료를 아주 심하게 떼는데 다른 기업에서 하게 되는, 자기들끼리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이사가 되기도 하고 이사장이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영역의 협동조합들이 지금 전체 돌봄 시장의 한 7, 8%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우아하게 가난한 분들이 계시는데요. 프리랜서라고 하는 분들인데, 뭐 문화예술인들이나 강사들이나 이런 분들이에요. 프리랜서들인데, 이분들이 협동조합을 무지하게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협동조합 하는 사람들이 이분들을 이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에 약 한 100개 정도의 햇빛 발전 협동조합이라는 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지역에. 이게 이제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협동조합의 가장 최근의 노력인데요. 그 이전에도 한살림이나 아이쿱이나 이런 친환경 농업을 하는 협동조합들이 있고, 이 문제에 대응을 하고 있다. 그 다음에 고령화의 위기에 대응해서는 의료복지 협동조합, 의료협동조합들이 굉장히 큰 활약을 하고 있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방소멸의 위기에서는 협동조합들이 협동조합 지역사회라고 하는 담론을 가지고 협동조합을 통해서 그 지역사회 활성화시키는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목표는 GDP 기준으로 한국 경제에서 협동조합이 차지하는 비중을 10% 정도 만드는 거죠. 이것이 제가 살아 생전에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3%입니다. GDP 기준으로 한국 사회에서 협동조합이 차지하는, 한국 경제에서 협동조합이 차지하는 비중이 3%인데 그 중에 2.7%가 농협이에요. 나머지가 0.3%입니다. 근데 농협은 가장 선배 협동조합이긴 하지만 성장 잠재력이 좀 약화되고 있어. 조합원들의 평균 연령이 72세입니다. 상당히 노령화된 협동조합. 신규로 새로 만들어진 협동조합들이 아마 이 일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협동조합이 차지하는,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GDP 기준으로 10%가 될 경우에, 참고로 유럽이 지금 12%입니다. 유럽은 전체 경제에서 협동조합이 차지하는 비중이 12%쯤 되는데, 그렇게 되면 좀 따뜻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장 자체가 따뜻해지고 갑질이 없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한국 사회가, 한국의 경제가, 그리고 그 자본주의 경제 위에서 생활하는 이 공화국 시민들이 훨씬 따뜻한 시장, 따뜻한 사회, 뭔가 소통하는, 서로 돌보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10%까지 제가 살아생전에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한국 사회가 워낙 다이내믹한 사회고, 최근 10년 동안 25,000개의 협동조합이 새로 만들어졌는데요. 이게 180년 협동조합 전 세계 역사에서 전무후무한 일이에요. 굉장히 다이내믹하게 움직이고 있고,
저는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그 일을 위해서 앞으로도 계속 협동조합 일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일가재단 회원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변에 여러분들 주위에 많은 협동조합들이 있습니다. 관심을 가지시고 조합원으로 참여하시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오래된 공동체를 복원하는 길이면서 동시에 한국 사회가 겪고 있는 4가지 위기, 이것을 극복하는 것이면서 또한 보다 따뜻한 경제, 따뜻한 시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라고 생각하시고, 주변에 있는 협동조합들, 특히 울망졸망하게 막 지지공상을 떨고 있는 새로 생긴 협동조합들에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참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